안녕하세요. 중고차 가이드 중가입니다. 사고 많던 장마가 지나가고 무더운 8월이 됐습니다. 예전엔 7말 8초라고 휴가 시즌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은 더운 7말 8초를 피해서 8월 중순부터 9월 추석 전까지 여름 휴가를 다양한 시기에 즐기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국내 여행 다닐 때 한 가족뿐만 아니라 부모님, 형제 혹은 두 가족이 같이 타고 다닐 만한 큼지막한 대형 SUV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과거에 소개했던 차들과 중복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동안 시세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 유지비와 연간 자동차세까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세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고차 빠르게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두 가족이 여행하기에 좋은 대형 SUV, 여기서 두 가족은 6명인데요. 첫 번째는 포드의 익스플로러 5세대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익스플로러는 미국 영화를 보면 경찰차나 FBI가 많이 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튼튼하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크기는 전장이 5m 4cm, 전고가 1.77m, 전폭이 2m로 아주 거대한 친구인데요. 무게는 2.2톤이나 나갑니다. 5세대 초기에 출시했던 가솔린 2.0 터보 엔진은 큰 차를 끌기에는 약간 역부족했는지 5세대 페이스리프트부터는 2300cc 터보 엔진으로 바꾸게 됩니다. 저는 정말 이 5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외관을 좋아하는데요. 아주 다부져 보이고 단단해 보이지 않나요? 실내 디자인은 바뀐 것이 많지 않아서 다소 올드해 보일 수 있지만 가죽 시트와 도어 트림은 내장재 품질이 좋은 편이라서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버튼들의 모양새가 약간... 엔진을 바뀐 뒤로는 출력에 대한 불만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작은 엔진으로 큰 차를 끌기 때문에 연비는 좋지 않죠. 2300cc 터보 엔진으로 출력은 274마력, 41.5kg 토크이고 공인 연비는 7.9km입니다. 시내 주행 시는 6에서 7km대의 연비를 보여주고 고속도로 정속 주행 시에는 13km/L대 연비가 나온다고 하네요. 포드 익스플로러로 1년에 1만 킬로를 주행한다면 유류비는 200만원 정도이고 연간 자동차세는 44만원입니다. 이 차를 소유한 오너의 평점은 8.5점인데요. 연비 점수를 제외한다면 9점에 가까운 점수이네요. 그만큼 연비에 실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차에 덩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연비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충돌 안전성과 넓은 공간, 그리고 생각보다 좋은 주행 안정성에 포커스가 되어 있죠. 이 차의 신차 가격은 5,800만원인데요. 현재 가성비 중고차 시세는 1,700만원대 후반입니다. 이야, 이 대형차를 1,700만원에 2018년에 6세대 익스플로러가 나오고 나서 그런지 아주 착한 중고차 가격입니다. 두 번째 차량은 국산 대표 대형 SUV였지만 산타페 DM과 구별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현대 더 뉴 맥스 크루즈입니다. 전면부와 실내 디자인이 산타페 DM과 큰 차이가 없다 보니 이 차를 소유한 오너 외에는 이 차가 산타페인지 맥스 크루즈인지 잘 구분을 못 하시는데 이 차는 엄연히 산타페보다 20cm 이상 긴 대형 SUV죠. 차량의 크기를 보면 전장이 4.9m, 전폭이 1.89m, 전고가 1.69m입니다. 보통 4.8m 이상 되는 차량을 대형 SUV라고 하니까 어엿한 대형 SUV라는 거죠. 엔진은 두 가지 형식이 들어가는데요. 현대 2200cc 디젤 R엔진과 3.3 GDI 가솔린 자연 흡기 엔진인데요. 보통 2.2 디젤 엔진 차량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2200cc 디젤 엔진의 출력은 202마력, 토크는 45kg 토크인데요. 2톤의 차체를 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토크입니다. 연비는 시내 주행 시 10km 정도, 고속 주행 시 16km/L 정도의 준수한 연비를 보여준다고 하네요. 이 차량으로 연간 1만 킬로를 주행한다면 유류비는 140만원, 연간 자동차세는 43만원 정도입니다. 더 뉴맥스 크루즈는 독립 6인승 시트와 7인승 시트 구성이 있는데요. 3인 가족, 두 가족이 장거리 여행하기에는 독립 6인승 시트가 가장 편안한 구성입니다. 2열 시트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3열에 타고 내리기에도 편하기 때문이고요. 특히 4인 가족에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면 2열에 부모님을, 3열에 아이들을 앉히면 대화하기도 좋고 간식을 나눠 먹기에도 편안하기 때문에 6인승 독립 시트를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7인승 SUV를 탔었는데요.
1년에 몇 번 안 되긴 하지만 차를 2대 가져가기엔 좀 번거롭고 할 때 7인승 시트가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지금은 5인승이라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더 뉴 맥스 크루즈 2.2 디젤을 소유한 오너의 평점은 8.9점입니다. 국산차 중에서는 아주 높은 점수인데요. 이 차도 연비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형 SUV에서 연비를 기대하면 안 되는데 연비까지 가진 대형 SUV는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여행과 출퇴근에 모두 사용하기 좋다라는 의견과 정숙하다는 의견, 승차감이 약간 물렁하다는 의견이 있네요. 이 차의 신차 가격은 3,800만 원인데요. 현재 가성비 중고차 시세는 1,600만 원대입니다. 이 차가 출시될 당시 국내 대형 SUV로는 모하비와 맥스크루즈 두 차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건설업에 종사한 분들이나 짐을 많이 실어야 하는 사업자분들의 선호했던 차량입니다. 그만큼 주행거리가 많은 중고차가 많은데요. 연식이 있으니 15만 킬로미터대까지 본다면 가성비 중고차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차량은 여기 껴도 될까 헷갈리는데 6명 두 가족이 타기엔 정말 이 차량만한 차가 없죠. 기아 더 뉴 카니발입니다. 3세대 카니발은 2018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요.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된 더 뉴 카니발입니다.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LED DRL과 8인치 터치스크린,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변속기도 6단에서 8단 자동으로 바뀌어서 연비와 출력이 개선되었죠. 차량의 크기는 전장이 5.11m, 전폭이 1.98m, 높이가 1.74m로 제원을 보기만 해도 넉넉한 실내 공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은 2200cc 디젤 엔진 모델과 3300cc 가솔린 모델이 있는데 무거운 차체를 끌기 위해서는 2200cc 디젤 엔진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2.2R 엔진의 제어는 차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더 뉴 카니발에 적용된 엔진 출력은 202마력, 토크는 45kg 토크입니다. 바로 전 맥스 크루즈와는 같은 제어를 가지네요. 시내 주행에서는 연비 9km대로 좋은 편은 아니지만 고속도로 정속 주행 시 16km/L 이상의 연비도 보여주어서 고속도로 주행 연비가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이 차로 1년에 10,000km를 주행한다면 유류비는 140만원 정도 소요되며 연간 자동차세는 50만원 가량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등록 이후 매년 할인이 되기 때문에 같은 배기량이더라도 연식이 오래될수록 할인이 많이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연식이 오래돼서 좋은 것도 있네요. 카니발은 7인승, 9인승, 11인승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인기 있고 추천하는 차량은 9인승입니다. 보통 4열 시트인 3인승 시트는 싱킹 시켜서 숨겨놓고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하는데요. 그럼 나머지 6인 시트를 1열에 2개, 2열에 2개, 3열에 2개씩 독립 시트로 사용할 수 있어서 6명 모두 개인 시트에서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추가로 9인승 차량에 6명 이상이 탑승한다면 버스 전용차로도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9인승 차량을 선호합니다. 그럼 11인승 차량은 어떠냐고요? 11인승 차량도 마찬가지로 버스 전용 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속도가 110km/h에 제한이 걸려 있어서 승용으로 쓰기에는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카니발을 가진 오너의 평점을 보면 8.5점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고르고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역시나 차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연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네요. 사실 이 차급에서는 연비를 기대는 어려운데 말이죠. 더 뉴 카니발의 신차 가격은 3,300만원인데요. 가성비 중고차 시세는 1,600만원 후반과 1,700만원대입니다. 이보다 낮은 가격에도 구매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용도 이력, 렌트 차량으로 사용되었던 차량이 많아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차량인 미국 감성이 물씬 풍기는 차량인데요.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버스라는 이름처럼 차량이 긴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중에서는 차체가 가장 긴 차량입니다. 카니발보다도 더 길죠. 차량의 크기를 보면 전장이 5.2m, 전폭이 2m, 높이가 1.78m로 모든 제원이 카니발보다도 큽니다. 그렇다고 실내 공간이 카니발보다 큰 건 아닌데요. 카니발이 낮은 RV 차체를 가졌고 사륜구동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더 넓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전통 SUV 구조를 가진 트래버스는 험로를 갈 수 있도록 높은 차체와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카니발보다 좁게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큰 차를 끌 수 있는 엔진은 가솔린 3600cc 엔진인데요. 출력이 314마력, 토크가 36.8kg입니다. 엔진의 크기 대비해 스토크가 작게 보일 수 있는데요. 바로 자연 흡기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터보차저가 달려 있었다면 60kg대의 토크까지도 가능했겠지만 자연스러운 회전 질감이 가능한 V6 6기통 엔진으로 필요시 높은 마력을 통해서 빠르게 속도를 올릴 수 있죠. 저도 이 차를 시승해 보았는데 8기통 엔진보다는 부드럽지만 우웅 하는 부드럽지만 심장이 두근거리는 배기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변속기는 자동 9단 변속기가 적용됐고요. 다단 변속기이지만 변속 충격이라든지 변속 이질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튜닝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차의 공인 연비는 8.3km인데요. 시내 연비가 7km 정도이고 고속도로 정속 주행 연비는 12에서 13km/L라고 합니다. 배기량이 무섭긴 하네요. 1년 1만 킬로 주행 기준 유류비는 180만 원이고 연간 자동차세는 86만 원입니다. 엔진 크기인 cc에 따라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3600cc라는 큰 엔진 때문에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군요. 트레버스는 기본 7인승인데요. 특이한 건 시트 배열이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에 3명이라는 거죠. 보통 국산 SUV들이 1열에 2명, 2열에 3명, 3열에 2명으로 탑승 인원을 가져가는데 차의 폭이 넉넉하기 때문에 3열에도 3명의 시트 배열이 나온다는 거죠. 키가 175cm에 70kg의 남성이 장시간 3열에 앉아도 불편하지 않을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는 것이 이 차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3열을 펴서 6명이 앉아도 트렁크 공간이 소형 SUV 정도는 남아있어서 20인치 캐리어 3개, 4개 정도는 충분히 실을 수 있죠. 그리고 2열과 3열을 평평하게 접을 수 있어서 2m 가까운 공간이 나옵니다. 슈퍼 싱글과 더블 사이즈 매트리스 그 사이쯤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차박하기에 딱 좋은 차량입니다. 트레버스를 소유한 오너의 평점은 8.9점입니다. 정말 높은 점수인데요. 큰 엔진 때문에 기름을 많이 먹어서 연비 점수는 7점이지만 나머지 주행, 디자인, 거주성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네요. 코너링, 가속감, 승차감이 아주 좋다라고 하네요. 트레버스의 신차 가격은 5천만 원인데요. 가성비 중고차 시세는 2,500만 원입니다. 이 차량이 팔린다면 2,800만 원이 되겠네요. 이 차의 주의사항은 수리비가 비싸다는 건데요. 동호회에서 앞범퍼가 스치기만 해도 300만 원이라는 말이 있던데 앞에 나온 포드만큼 혹은 그보다 더 비싸다고 하니까 자차 보험은 꼭 드시고 타셔야 됩니다. 오늘은 가성비 대형 SUV 4개 차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성비 중고차 시세도 알려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